안녕하세요. 건강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건강백세 건강백서의 이단입니다. 최근에는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이 높아지면서 늦어지는 결혼과 출산, 그리고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자신의 건강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갱년기 여성이나 이 출산 후에만 찾아오는 줄 알았던 부인과 질환이 최근에는 20, 30대 미혼 여성들에게까지 찾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건강백서에서는 여성들의 말 못할 고민, 부인과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움 주실 전문가부터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건강백서 오늘도 건강하고 유익한 정보 전해주실 박은실 원장님 이 자리에 나와주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의사 박은실입니다. 오늘은 많은 여성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인과 질환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부인과 질환이란 어떤 것인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 또 평소 생활을 통해 예방하실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여성들이 이 직장이나 가정에서 사실 말 못할 고민이 바로 부인과 질환인데요. 부인과 질환은 어떤 것인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여성은 남성과 달리 출산이라는 의무를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남성과는 다른 신체 구조를 가지게 되고요. 거기에서 기인하는 다양한 질병들을 겪게 됩니다. 특히 출산이라는 과정은 남성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통증과 신체적 변화를 수반하게 되고요. 산후조리라는 과정을 얼마나 잘 겪었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 건강이 좌우되기도 합니다. 임신과 출산을 담당하는 이 여성의 몸, 정말 원장님 임신과 출산이라는 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그렇죠. 과정인데 네. 여성의 몸은 도대체 어떤 구조로 되어 있죠? 네, 여성의 생식기계는 골반각 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부 생식기는 질, 자궁, 난관, 난소 순으로 이루어져 있고 주로 생식 기능을 담당합니다. 외부 생식기는 질, 음액, 음순, 요도순으로 이루어져 있고 주로 여러 가지 분비샘이 존재합니다. 여성 생식기계는 사춘기에 발달하기 시작해서 폐경기를 거치면서 수축되게 됩니다. 그 원장님, 부인과 질환하면은 그냥 뭐 제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우리 흔하게 알 수 있는 뭐 생리통, 뭐 생리불순, 뭐 자궁염증, 갱년기 등등등 많은데 연령대별 이 부인과 질환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사람에 따라 다르고 세대별로 워낙 다양한 질환들이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10대에는 생리불순 문제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요. 네. 20대에서 30대 초반 정도까지는 자궁경부암이라든지 기타 자궁질환들이 있게 됩니다. 35세에서 45세 정도까지는 자궁근종 또는 방광염이 좀 많이 보이고요. 45세에서 55세까지는 유방암이나 갱년기 질환, 그 다음에 55세 이후에는 난소암 등이 좀 많이 나타나는 편입니다. 원장님, 그냥 연령대별로 여성들은 이 부인과 질환이 굉장히 많은데 최근에는 이 임신과 출산을 겪지 않은 20, 30대 미혼 여성들에게까지 부인과 질환이 많이 찾아온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나요? 네, 많은 여성들이 질병 초기에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부끄럽다는 이유로 또는 생활이 바쁘다는 이유로 초기 검진을 미루고 병을 길러서 기질적 질환으로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여성은 남성에 비해 체력이 약하고 감정 기복이 심한 편인데요. 아주 작은 스트레스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궁은 여기에 따라서 병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최근에는 서구식 식생활, 스트레스 이런 것들도 존재하고요. 또 결혼이 늦어지면서 초산 연령이 고령화되어 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혼이 늦어지면서 저 좀 많이 신경 쓰이는데요. 원장님, 사실 요즘에 봄철이라서
면역력이 좀 많이 떨어질 때잖아요. 면역력만 이렇게 향상돼도 어느 정도 부인과 질환이 예방이 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때요? 네, 사실입니다. 여성 질환 중에 가장 흔한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질염은요, 체력 약화하고 관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성적인 소모성 질환인 당뇨나 결핵 등이 있을 때 질염이 많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평소에 건강 관리를 조금 더 주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평소에 건강 관리. 왜 우리가 흔히 몸에서 몸에서 이렇게 하는 신호를 잘 들어야 된다. 이런 네. 말들을 하는데 몸에서 보내는 신호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의미하나요? 어떤 게 몸에서 딱 신호가 왔을 때 내가 좀 건강 관리 좀 해야 되겠다. 네. 이렇게 하면 좋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부인과 질환 쪽에서는 생리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여성분들이 생리통이라고 하면 여자의 숙명이거니 하고 참고 견디는데요. 생리통은 자궁에 병이 들었다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고 그냥 방치하셨을 경우에는 자궁 근종이나 자궁 내막증 또는 난소낭종 등의 기질적인 병으로 진행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생리통은 초경 이후에 생겨서 18세 전후까지 나타나다가 그 이후로는 감소해서 출산과 동시에 없어지는 것으로들 알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직장 여성들이 증가하면서 스트레스로 인한 생리통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원장님, 그렇다면 우리가 뭐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생리통을 동반한 허리가 좀 아프고 이런 게 질병이란 얘기죠. 그냥 이렇게 그렇습니다. 넘어가면 안 되는 건가요? 네. 단기간의 생리통은 질병이라고까지 표현할 수는 없지만 자궁이 불편하다는 신호인 것은 맞습니다. 배출돼야 할 혈액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안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 배출되지 않은 혈액이 몸 안에 쌓이면 그게 질병으로 자라는 겁니다. 왜 생리통이 이게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요즘에 원장님 이 혈액순환이 또 얘기를 하면은 불임 부부들이 그렇게 또 많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혈액순환을 동반한 냉증으로 인해서 불임 부부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불임 부부 중에 상당수가 아랫배가 차고 자궁이 냉해서 오는 불임증입니다. 예방하시려면 평소에 차가운 음식, 예를 들면 밀가루 음식이라든지 냉장 보관된 차가운 음료나 물, 과일 등 이런 차가운 음식들을 피하는 게 좋고요. 요즘 또 하의 실종 패션이라고 해서 짧은 옷들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아래쪽에 배를 덮는 속옷을 입으신다든지 양말을 신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체 보온에 좀 유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차가운 음식은 안 좋고 조금 배를 덮을 수 있는 옷들을 입는 게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원장님, 그 생리통뿐만 아니라 사실 여성들에게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게 질염인데 이 질염은 계속 또 발생한다고 들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네, 질염은 부인과 질환 중에 가장 재발이 높은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질염은 손의 세균으로 인해서 감염되기도 하고 질의 자정작용이 무너져서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성교나 질을 세척하는 과정에서 감염되기도 하는데요. 일단 평소 생활에서 예방하시는 법을 잘 숙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청결을 유지하시고요. 통기가 잘 되는 옷을 입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평소에 기름진 음식을 피하고 숙면을 취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원장님, 이 질염을 그냥 방치해뒀다가 이게 또 만성 질염으로 되면은 불임으로 이어질 수가 있나요? 예, 질염은 방치하셨을 경우에 만성 골반염으로 진행이 되고요. 이 골반염 상태가 진행이 되면 불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바로 치료하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질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이라면 정말 충분한 휴식과 청결한 생활 습관으로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백서 OX 퀴즈가 이어집니다. 건강백서 OX 퀴즈. 오늘은 부인과 질환에 관한 오해와 진실을 OX 퀴즈로 풀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첫 번째 문제 주시죠. 네, 부인과 질환에 관한 OX 퀴즈. 첫 번째 문제입니다. 월경전 증후군은 출산을 전후로 증상이 바뀐다. 저는요,
X. 사실 원장님 전 잘 모르겠어요. 아직 출산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라서. 네. 근데 월경 전에는 진짜 여성들이 다양한 증후군들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당겨요. 많이 먹게 되고 네. 피부 트러블도 좀 나고 좀 부어서 좀 싫은데 출산 후에는 이게 좀 싹 바뀌었으면 좋지 않을까. 없어지진 않나요? 어떻습니까? 네. 월경전 증후군은 출산을 전후로 증상이 바뀐다. 정답은 O입니다. 아, 네. 월경전 증후군은 월경 시작 일주일 전부터 월경이 시작될 때까지 나타나는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증상을 포괄해서 이루는 말입니다. 신체적 증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식욕이 당기거나 피부 트러블이 생기거나 또는 두통, 소화불량, 구토까지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요. 부종도 흔한 증상입니다. 정신적 증상으로는 우울감이나 무력감 또는 짜증, 공격 성향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심한 경우에 자주 들어보셨겠지만 월경전 증후군으로 인한 도벽이라든지 이런 증상이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 볼 때 월경전 증후군이라는 것은 자궁이 편안하지 않아서 생기는 증상입니다. 따라서 출산 전후로 자궁의 편안한 상태가 바뀌기 때문에 증상은 새로 생기기도 하고 있던 증상이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월경전 증후군에 대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자신이 월경전 증후군 환자라고 인식하는 것이고요. 생활이 불편할 정도로 증상이 심각할 경우에는 가까운 한의원을 찾아서 바로 치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 그럼 원장님 사람에 따라 좀 개인차는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증상이 워낙 다양해요. 아, 예. 그러면은 없어질 수도 있고 더 심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월경전 이게 증후군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마음을 잘 다스리면 되겠네요. 일단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좋지만 증상이 심한 심할 경우에는 경우에는? 마음을 다스려서 해결이 되진 않습니다. 병원에. 네, 자궁을 반드시 치료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두 번째 문제 주시죠. 네, 부인과 질환에 관한 OX 퀴즈 두 번째 문제입니다. 출산 후 자궁 경부암은 잘 걸리지 않는다? 출산 후에 자궁경부암은 잘 걸리지 않는다는 X예요. 우리가 흔하게 이건 다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궁경부암이라는 거는 사실 출산 후에 많이 걸린다는 걸로 광고에서도 많이 봤고 신문에서도 많이 봤는데 최근에는 원장님 20, 30대 이 미혼 여성들도 자궁경부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이 자궁경부암 주사를 맞고 그러던데 어떻습니까? 네, 출산 후 자궁경부암은 잘 걸리지 않는다? 정답은 X입니다. 자궁경부는 자궁의 입구를 이루는 말이고요.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원인은 인유두종 바이러스, HPV라고 하는 사마귀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일종입니다. 자궁경부암은 성경험을 통해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이에 상관없이 또 출산 경험에 상관없이 성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감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40대에 가장 많이 발병해서 전체 환자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성경험이 많을수록 또 출산 횟수가 많을수록 성경험이 일찍 시작되었을수록 감염률이 올라갑니다. 1년에 한 번은 검진을 통해서 예방하셔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원장님 미혼 여성들은 부인과 이 질환 검사를 받는 게 쉽진 않은데 그래도 네. 가장 중요한 건 1년에 한 번은 꼭 검진을 받아야 된다는 거.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문제 주시죠. 네, 부인과 질환에 관한 OX 퀴즈 마지막 문제입니다. 폐경이 되면 더 이상 부인과 질환이 생기지 않는다? 저는 이거는 확실히 알 것 같아요. 네. X. 폐경이 되면 이 부인과 질환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더라고요. 실 예를 들면 저희 엄마가 그 폐경이 되면서 갱년기 증상이라고 하죠, 원장님. 네. 이 땀이 이렇게 확 났다가 열이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하셨어요. 근데 네. 석류도 많이 드시고 운동도 하시고 해서 지금 많이 좀 좋아지시긴 했는데 갱년기 증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질환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어떤가요? 네, 정말 잘 알고 계시네요. 네, 정답은 X입니다. 폐경이 되면 호르몬의 영향으로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폐경 증후군도 마찬가지고요. 또 다른 예로는 복압성 요실금이라고 하는 질환이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기침을 하거나 달리기를 하거나 줄넘기를 하거나 복부에 압력이 올라가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소변이 조금씩 새어나오는 증상을 말합니다.
가벼울 때는 생활에 크게 지장이 없지만 심해지면 24시간 기저귀를 차고 생활해야 될 정도로 아주 불편함이 많은 증상입니다. 병이 생기는 원인은 출산 과정에서 요도 주위 근육 또 골반의 근육과 인대가 느슨해지는 것이 원인이고요. 따라서 출산 경험이 없는 분들은 한 10% 정도, 출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40% 정도 이 증상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방하는 방법은요, 뭐 가벼울 경우에는 골반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을 한다든지 또는 약물 치료를 통해서 호전되실 수 있고요. 심하면 수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원장님, 요즘은 사실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한데 폐경을 좀 늦추는 방법은 없나요? 네, 폐경을 인위적으로 늦추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폐경이 왔다는 것은 우리 몸에서 더 이상 내보낼 혈액이 없어서 문을 닫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폐경입니다. 근데 강제로 인위적인 방법을 써서 생리를 다시 나오게 한다든지 했을 때는 그 생리가 끝난 이후에 더 심한 폐경기 증후군을 앓게 됩니다. 그래서 폐경을 늦춘다 하는 개념에 집착하시기보다는 폐경 이후에 폐경기 증후군 없이 어떻게 편안하게 생활할지를 생각해야 하는데요. 평소에 월경량이 지나치게 많았던 분들, 이런 분들은 폐경 증후군을 좀 심하게 겪으실 수 있습니다. 생리량이 내가 할 수 있는 양보다 지나치게 많다 했을 때는 생리량을 좀 조절해주는 치료를 미리 받으시는 것이 좋고요. 또 폐경 증후라는 것이 대부분 혈액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석류라든가 하는 여성 호르몬도 좋지만 평소에 균형 잡힌 식생활을 통해서 몸에 혈액이 충분히 생성될 수 있도록 건강한 생활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원장님, 이 골반 강화 운동, 균형 잡힌 식생활 하면은 괜찮을까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인가요? 네, 그렇게 노력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그래도 안 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알겠습니다. 부인과 질환을 스스로 키우지 않는 방법은 초기에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부인과 질환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건강백서, 오늘은 박은실 원장님과 부인과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원장님, 부인과 질환 한방에서는 어떻게 치료하십니까? 네, 동의보감에서는 자궁을 혈액, 즉 피의 바다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혈액이 많이 몰려있는 곳이라는 뜻이지요. 한방에서는 자궁을 치료할 때 혈액이 부족하면 혈액을 보충해주고, 어혈이 생겼으면 어혈을 풀어주고, 담음이라고 하는 노폐물이 생겨서 혈액순환을 방해할 경우에는 담음을 헤쳐주는 식으로 치료를 합니다. 또한 여성의 자궁은 따뜻해야 하는 곳인데요. 따뜻하지 않고 배가 차가워서 오는 자궁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랫배를 따뜻히 데워주는 온열 치료를 통해 병의 근본을 잡아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원장님, 그럼 무엇보다 자신의 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또 파악해야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생리불순과 생리통, 수족냉증 등을 겪고 있는 분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생리 주기가 조금 불규칙하고요. 그리고 할 때마다 허리도 아프고 배도 너무 아프고 그래서 그 산부인과 진료를 잠깐 했었는데 난종이 한 2cm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는 딱히 그 정도면 뭐 치료를 안 해도 된다 그래서 근데 계속 좀 심해지는 것 같아서 한의원에 찾아오게 됐습니다. 일단은 그 생리 주기가 좀 불규칙하니까 좀 뭐 여행 간다거나 이럴 때 좀 생활할 때가 조금 불편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생리통이 너무 심하니까 그 허리도 아프고 배도 너무 아프고 관절도 조금 그렇고요.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손발도 너무 차고 그래서 좀 불편한 점이 많았어요. 일단 그 감정 기복이 조금 되게 심했었는데 근데 그게 몸이 아프니까 더 그런 것 같더라고요. 뭐 허리도 발목도 손목도 아프고 또 생리통이 심할 때는 하루 정도 집에서 쉬고 따뜻하게 해주고 해야 되니까 그럴 때가 일을 못하니까 참 불편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원장님, 이분이 한의원 직접 찾아왔을 때 처음 상태가 어땠나요? 네. 평소 잦은 야근, 불규칙한 생활로 인해서 몸의 리듬이 많이 깨져 있었습니다. 상체로는 열이 오르고 하체 쪽은 차가워지는 상열 하한 증상이 심하게 보이고 있었고요. 이로 인해서 손발은 차갑고 얼굴이 화끈거리고 열이 오르는 안면 홍조 증상까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또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자궁의 긴장도 심한 편이어서요. 생리통이 심했습니다. 생리 주기에는 일을 쉬어야 할 정도로 심해서 생활이 많이 불편했었고요. 조기에 치료하지 않아서 난소낭종으로까지 진행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 나이가 굉장히 젊으신 여성분인데도 이런 증상이 또 있네요. 네, 젊은 분들이라도 생리통을 치료하지 않고 몇 년간 방치하면 이렇게 병이 자라납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분의 현재 상태는 어떤가요, 원장님? 네, 그동안 치료도 열심히 받으시고 생활도 많이 변화가 있으셨는데요. 그전에는 생리 전에 온몸에 관절이 아프고 쑤시고 이래서 이제 출근을 못 하셨던 건데요. 이런 생리 전 증후군이 잡혔고 생리 주기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또 얼굴에 열이 오르고 손발이 차가운 증상들도 많이 호전되고 있고요. 난소낭종은 크기가 2cm 정도 있었는데 그게 좀 줄어서 1cm 이하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예,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치료도 열심히 받으셨지만 밤을 샌다든지 하는 불규칙한 생활을 개선하셨고 또 뭐 스트레스야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본인이 노력을 해서 규칙적인 운동으로 하체의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이렇게 생활을 바꾸셨던 것이 크게 효과를 보셨습니다. 역시 원장님 본인의 이 의지와 노력은 어느 것에서나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분이 한의원에서는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화면으로 직접 만나보시죠. 지금 보시고 계신 건 환자가 ICT라고 하는 물리치료 기계를 통해 치료받고 있는 장면이고요. 환자가 스트레스로 인해서 자궁 주변 골반 근육이 많이 긴장되어 있기 때문에 골반 근육을 풀어드리는 치료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보시는 화면은 환자가 침 치료를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환자의 자궁 긴장 상태가 심각하고 혈액순환이 막혀 있어서 그것을 풀어주는 침 치료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는 침법은 사음침법이라고 하고요. 지금 치료한 시술은 소장전격이라고 자궁을 둘러싼 주위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침법입니다. 저는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으면 생리가 그냥 불규칙하게 뭐 석 달도 안 하고 뭐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러고 몸이 좀 괜찮아지면 돌아오고 그래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가다 보니까 생리통도 더 심해지고 또 낭종까지 생겨서 결혼도 안 했는데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좀 일찍 조기 치료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 진료 기간도 좀 줄어들고요. 생활하기도 더 편해질 것 같아요. 치료받고 나서는 일단 생리 주기가 딱딱 맞게 돼서 참 일상생활에 좀 편리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손발이 되게 찼었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개선이 됐고 또 복부 쪽에서도 좀 온기가 좀 오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그리고 생리통도 좀 줄어들었고요. 편해졌어요. 아, 네. 원장님, 저는 화면만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이분이 어떤 구체적인 치료를 받았습니까? 네, 일단은 자궁 쪽으로 기혈순환이 워낙 막혀 있는 상태라 자궁의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한약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이 한약은 상체로 올라간 열을 식혀주고 차가워진 하부를 데워주는 약이고요. 이 약 복용을 통해서 자궁의 긴장을 풀고 어혈을 풀어서 생리통을 호전시켰습니다. 두 번째로 침구 치료를 받고 계신데요. 제가 사용하는 침법은 사음침법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 소장전격을 사용해서 환자분의 자궁 쪽 긴장을 푸는 치료를 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랫배를 따뜻하게 하는 온열 자극을 해드렸는데요. 이를 통해서 위로 올라 있는 열이 아래로 내려가는 작용을 받게 됩니다. 이런 식의 치료를 많이들 받으시게 되는데요. 보통 이 환자는 이제 상체에 열이 많이 올라 있는 상열한 증상을 보였다면 몸이 전체적으로 차가워서 생리통이 오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몸을 전체적으로 따뜻하게 하는 치료들을 받으시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한의학, 침법 다양하게 지금 활용해서 받았는데 어느 정도 지금 치료 기간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원장님? 예, 치료 기간은 한 달 반 정도 걸렸고요. 지금 전에 생리 때문에 직장 출근을 못 하신다든지 생활에 불편함 겪으셨던 것들은 네. 많이 호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리 주기가 일단 정상으로 돌아와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생리를 하게 됐고요. 또 난소에 있던 2cm 정도 크기의 낭종이 줄어서 1cm 이하로 잡히고 있습니다. 또 생리전 증후군으로 인해서 생리 전이면 온몸 관절이 아프거나 쑤시거나 이래서 생활이 힘들었던 부분이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사례자를 보면서 또 느낀 게 평소 생활 습관이 굉장히 또 원장님 중요할 것 같은데 네. 부인과 질환을 예방하는 생활 습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부인과 질환은 가능하면 예방을 통해서 치료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우선 제일 중요한 건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시는 거고요. 또 균형 잡힌 식단, 또 생활 패턴을 규칙적으로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차가운 음식, 또 차가운 곳에 거처하는 등 냉한 기운을 받지 않도록 하는 거고요. 세 번째로 스키니진, 또 보정 속옷 같이 몸에 꽉 끼어서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옷들은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에는 자궁근종이나 불임 등 부인병이 비만으로 인해서 유발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도록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이런 생활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원장님 딱 귀에 들어오는 게 스키니진이었는데요. 네. 안 입을 수도 없고 좀 고민되는데. 요새 유행이 참 그런데요. 그쵸. 어쩔 수 없이 스키니진을 입으셔야 한다면 가능하면 네. 탄력이 좀 높아서 너무 조이지 않는 그런 제품을 입으시면 좋겠습니다. 신축성이 좀 있는 스키니진으로 입어야 되겠네요. 그 원장님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또 느끼는 게 우리 여자들이 무심코 다리를 꼬고 앉거나 쪼그려 앉으면 네. 이 골반이 틀어지고 골반이 이렇게 맞습니다. 잘못돼서 뭔가 이것도 부인과 질환으로 이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맞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네. 것처럼 여성의 생식기는 골반강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리를 꼬고 앉거나 서 계실 때 한쪽 다리에만 중심을 두고 서 계신다든지 이렇게 자세가 틀어져 계시다가 보면 골반의 높이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골반 안에 있는 여성 생식기가 눌리고 자극을 받아서 제대로 순환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원장님, 교정이 가능한가요? 뭐 운동법이나 스트레칭 뭐 이런 건 없나요? 네, 일단은 그런 요인을 안 만드는 자세를 교정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고요. 골반 틀어진 걸 교정하기 위해서는 보통 흔히 하는 네. 다리 쭉 뻗고 앉아서 허리를 좌우로 돌려주는 동작이라든지 네. 큰 대자로 누워서 네. 다리를 한쪽을 들어 올리고 하는 이런 동작들이 대부분 골반을 교정해주는 운동입니다. 또 걷는 것도 좌우 다리를 움직이면서 걷는 것도 신체 균형을 잡아주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 원장님, 저는 이 골반뼈가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느낀 게 여성들이 여드름 기미가 독소가 이렇게 밖으로 배출되지 못해서 이 골반이 좀 틀어진 경우에 또 생긴다고 들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네, 보통 피부 트러블은 자궁의 문제 또는 위, 대장 등 소화기의 문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골반이 틀어졌을 경우엔 골반 안에 있는 자궁이나 대장들이 모두 영향을 받게 되겠죠. 보통 결혼 안 하신 분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만성 변비 이런 것들도 물론 불규칙한 생활 때문에 오기도 하지만 골반이 틀어져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세요. 예. 그럼 아까 알려주신 그 스트레칭법으로 네. 가능합니까? 일단은 네. 젊은 분들은 그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교정이 가능하고요. 그래도 교정이 안 되는 분들은 가까운 한의원에 가시면 침이나 추나요법 등을 통해서 교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침이나 저 침 좀 맞아봐야 되겠네요. 그 원장님, 평소 생활 습관, 운동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가장 중요한 건 음식인 것 같아요. 네. 부인과 질환에 정말 이것만은 피해야 된다라는 음식이 뭐가 있나요? 네, 몸이 냉한 분들은 네. 주로 차가운 성질의 음식, 밀가루 음식이라든지 과일, 또 냉장 보관된 차가운 음료들 이런 것들을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기름진 음식도 좋지 않습니다. 몸이 차가운 분들은 담백하고 따뜻한 음식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고요. 또 평소에 월경량이 많아서 빈혈 경향이 있으신 분들은 커피나 녹차 같은 이뇨 성분이 있는 음료를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궁근종이 있으신 분들 특히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여성들에게 좋다고 알려진 석류나 달맞이유 같이 여성 호르몬을 포함하고 있는 음식들이 자궁근종이 있는 분들이 드실 경우에는, 특히 장기적으로 드실 경우에는 병의 진행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뭐든지 자기 몸에 맞게 먹는 게 또 중요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밀가루 차가운 음식 좀 피해야 되는데 전 이런 것만 좋아해서 문제네요. 그 원장님, 자궁이 좀 따뜻해져야 되는데 자궁에 네. 좋은 음식은 뭐가 있을까요? 네, 자궁에 좋은 음식, 일단 아까 말씀드린 네. 것처럼 따뜻한 음식 위주의 것들을 드시면 대부분 좋고요. 네. 또 자궁의 혈액순환을 촉진해주는 방법으로는 혈액이 생기기 쉬운 간이라든지 네. 또 여성에게 좋은 콩, 이런 음식들이 자궁에 이로운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 콩. 아유, 제가 또 싫어하는 것들만 말씀하셨는데 요즘은 얼마 전 기사를 보니까 여성의 약초다 해서 쑥이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쑥 어떻습니까? 네, 쑥은 네. 한방에서는 애엽이라고 약재로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그 맛이 쓰고 또 성질이 따뜻해서 기혈순환을 도와주고 경맥을 돌아가게 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보통 자궁이 약하고 또 냉에서 나타나는 하열이라든지 임신 초기에 나타나는 유산경향, 이런 것들도 애엽을 가지고 치료하고요. 또 자궁이 차서 생기는 생리통, 생리불순 등의 증상에도 효과적입니다. 평상시에 원장님 이거 어떻게 먹으면 되죠? 쑥은? 예, 조금씩 드실 때는 네. 그 쑥국으로 반찬으로 이렇게 드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또 차로 따뜻하게 끓여서 드시는 방법도 있으십니다. 차로 먹는 게 좋겠네요. 네, 그것도 괜찮아요. 월경시에 원장님, 이 쑥의 복용은 주의해라라는 제가 기사를 언젠가 본 적이 있는데 어때요? 월경 생리할 때 쑥을 먹으면 안 좋은가요? 네, 그렇게 이제 기사가 나온 이유는 뭐냐면 쑥이 따뜻하고 혈액순환을 도와주기 때문에 월경기에 몸이 뜨거운 분이 쑥을 많이 드셨을 경우에는 혈액이 너무 많이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몸이 차가운 분들의 경우에는 그런 염려가 없으십니다. 몸이 차가우신 분들은 쑥 많이 먹어도 되는군요. 요즘은 그 골반 주변에 그 혈액순환을 돕는 좌훈요법이 또 좋다고 해서 집에서도 많이 또 하시더라고요. 이 요법은 원장님 어떻게 하면 또 도움이 되나요? 네, 좌훈요법이라는 네. 것은 끓는 물에 쑥을 넣고 그 김을 바로 생식기에 쏘이는 방법입니다. 보통 몸이 차서 오는 냉대화라든지 하복냉증, 방광염, 불임증 등 여러 가지 증상에 다용도로 쓰이고 있고요. 다만 주의하실 점은 좌훈이라고 하는 게 생식기관이 있는 하복부에 바로 김을 쏘이는 것이기 때문에 청결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고요. 또 건조하실 때도 확실하게 건조시켜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은 무조건 많이 하시기는 좀 그렇고요. 한 번 하실 때 15분에서 20분 정도, 일주일에 3번 정도 하시면 좋습니다. 아까 질문하셨던 것처럼 쑥이 따뜻해서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작용이 있어서 생리기간에는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생리가 끝난 이후부터 배란기 정도까지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15분에서 20분, 일주일에 3번 정도, 뭐든 다 적절하게 하는 게 그렇죠.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부인과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궁을 따뜻하게 해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인터넷에 올라온 궁금증을 풀어주는 톡 건강백서가 이어집니다. 건강백서 이번 순서는 인터넷에 올라오는 궁금증을 직접 상담해드리는 톡 건강백서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사연이 올라왔을까요? 먼저 첫 번째 사연입니다. 배가 아프고 묵직한 느낌이 들어 병원에 갔더니 난소무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혹시 이런 것들도 한방으로 치료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혹이 그리 크지 않은 상태라고 하지만 수술이 무서워서 가능하면 한방으로 치료하고 싶습니다. 원장님, 이런 사연이 올라왔는데 어떻습니까? 예, 난소낭종은 난소무록이라고도 하고요. 많은 여성분들이 가지고 있는 증상입니다. 크기가 작을 경우에는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증상이고요. 보통 난소에 물이나 체내 노폐물 또는 어혈이 든 풍선 같은 혹이 생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주로 어혈, 담음 이런 노폐물들이 쌓여서 자궁의 냉기와 만나 뭉쳐서 형성이 되고요. 지금 현재 난소낭종 크기가 비교적 작은 편이라고 하니까 즉각적인 수술을 필요로 하는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의원에서는 자궁 내부의 냉기를 풀고 조직의 긴장을 해소하여 어혈과 담음 등 노폐물이 제자리로 흩어지도록 만드는 치료를 해드립니다. 한약이나 침구요법, 약침요법, 좌운요법 등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 생활에서 난소낭종을 예방하거나 줄이시려면 하체 운동을 많이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볍게 걷기, 달리기 이런 것 등을 해주면 골반각 내에 노폐물이 천천히 흩어지면서 난소낭종도 작아지고 없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꼭 끼는 옷도 마찬가지로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럼 원장님 이분은 크기가 좀 작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예, 네. 크기가 1, 2cm 정도라 그러면 사실 환자분이 생활 속에서 운동이나 생활 조절만으로도 줄일 수 있으시고요. 크기가 줄지 않을 경우에는 한방 치료를 통해 쉽게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가벼운 걷기 운동 하셔서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번 임신했다가 자연 유산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잦은 유산이 걱정돼 얼마 전부터 치료를 하고 있는데 이럴 때 자칫 계류 유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듣고 보니 점점 더 불안해지더라고요. 한약과 침을 이용한 한방 치료가 정말 임신 가능성을 높여줄까요? 원장님, 이분은 어떻습니까? 네, 안타깝게도 유산은 습관성의 경향을 보이기가 쉽습니다. 한의학적으로 계류 유산은 자궁이 약하거나 자궁에 혈액이 부족하거나 자궁에 어혈이 있거나 혹은 난자, 정자, 수정란 등이 상태가 좋지 못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유산을 하신 상태라면 유산 후유증을 다스리는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고요. 다시 임신 준비를 하실 때는 최소한 3개월의 기간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임신 시도 전에는 자궁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한약 치료를 받으시고요. 임신 초기에 유산 징후가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아랫배가 당긴다든지 아프다든지 또 아래로 피가 비친다든지 이런 조짐이 보일 때는 빨리 한의원을 찾아서 안태약을 드시면 태기를 안정시켜서 유산을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분은 원장님 임신 직전에 좀 건강한 상태를 좀 유지해서 다시 시도하는 게 좋을 것 같나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한번 유산을 하시면 네. 급한 마음에 바로 임신 시도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셨을 경우에는 자칫 습관성 유산으로 이어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무엇보다 원장님 중요한 거는 아이를 갖기 전에 내 몸을 건강한 상태로 만들어서 다시 갖는다는 거.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 원장님 주변에 보면요. 불임, 유산되는 커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원인이 어디에 있나요? 네, 저도 요즘에 유산으로 인한 후유증을 치료하는 환자분들을 많이 뵙게 돼서 참 안타까운데요. 아무래도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하면서 여성의 스트레스 증가가 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겠고요. 초혼 연령이 늦어지는 것도 잦은 유산의 원인이 된다고 봅니다. 요즘 직장 여성들이 유산 이후에도 바로 일터로 복귀를 해서 제대로 조리를 못하는 것이 여성 건강에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는데요. 유산이라는 것은 동의보감에서 설명하기를 출산을 다 익은 밤이 밤톨에서 떨어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면 유산은 익지 않은 밤톨에서 밤을 뜯어내는 과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성의 몸에는 더 타격이 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보통 젊은 분들은 유산하고 그냥 바로 반바지 입고 다니시고 하는데요. 유산도 출산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심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차가운 곳을 피하시고 찬 기운을 피하시고 무거운 것을 들거나 관절에 무리가 가는 행동을 피하셔야 됩니다. 그럼 원장님 스트레스 관리를 잘해야 되고 유산도 출산과 마찬가지로 정말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건데 계속해서 세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의 직장 여성입니다. 지난 1년간 다이어트로 10kg 정도 체중 감량을 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3개월 전부터 월경이 중단돼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아직 미혼이라 산부인과에 가는 게 좀 꺼려지는데 한방으로 치료가 가능할까요? 원장님 안타까운데요. 이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요즘 과도한 다이어트로 인해서 생리가 끊어져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이어트를 심하게 하셨을 경우에는 몸 전체 체중이 줄면서 자궁이 영양 부족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궁에 혈액이 부족하니까 당연히 생리가 나올 수 없겠죠. 일단은 다이어트를 하시더라도 이렇게 급격히 단기간 내에 하는 다이어트는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운동량을 늘리고 그 대신 식사를 지나치게 줄이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단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과도한 다이어트가 원인이 돼서 생리가 중단된 것인데 영양 보충이 제대로 되면 문제없이 생리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식사량을 늘려도 생리가 다시 시작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생리혈이 나오는 길이 막혀 있는 상태라고 보셔야 되니까 바로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과도한 다이어트는 역시 몸에 무리가 오네요. 영양 보충이 가장 급선무라는 거. 네. 원장님, 마지막으로 부인과 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동의보감에서는 모든 병에 여자에게는 먼저 월경과 임신에 대해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월경과 임신이 여성 건강에 척도라는 말입니다.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이런 병들은 자궁이 병들려고 하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고 조기에 치료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부인과 질환에 대해서 도움 말씀 주실 박은심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 젊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다이어트와 성형술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물론 여성들의 아름다움에 외적인 요소를 빠뜨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적으로 건강함을 지킬 때 더욱더 빛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성들에게 부인과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다는 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